자유한국당 대변인 강효상입니다. 오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등 4가지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평입니다. 김상곤의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백지화가 정답이다. 31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결국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갑작스러운 수능 개편 발표로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더니 단 3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는 사교육 폭발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분노에 교육부가 무릎을 꿇은 것으로서 유예가 아니라 아예 백지화가 마땅합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수능 절대평가 및 수시 확대를 반대해 왔습니다. 1년 유예라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국당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오락가락 졸속 실험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유예 결정으로 교육 제도의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도 무너졌습니다. 국민적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했다는 교육부의 때늦은 변명은 불통의 교육부를 입증한 꼴입니다. 김상곤 장관은 이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발표한 수능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개선안도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교와 교사의 주관적인 개입을 허용해 금수저들만의 대입 전형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전형을 늘리기보다는 공정한 수능이 치러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라고 합니다. 그만큼 공평하게 국민들의 처지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유예로 얻은 1년을 숨돌릴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무리하게 추진하려던 교육 실험 정책을 또다시 내년 8월에 들고 나와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방 통행식 실험 정책을 밀어붙이며 독주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신나간 교육 정책을 온몸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등 하향 평준화와 좌파 교육에 몰입하는 교육의 이념화 시도 역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논평은 이호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것입니다. 제목은 이호성은 스스로 탄핵을 불러들이나입니다.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계열인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명예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부적격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과 야당은 당혹감과 깊은 우려를 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랑곳 않고 이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으며 이 위원장은 이에 감격한 듯 첫 행보로 언론 노조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엔 법의 노조인
공무원 노조까지 가입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 노조 가입을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당수 변호사들도 이 위원장의 공무원 노조 가입과 그동안의 언론 장악 의도를 드러낸 일련의 발언들을 종합했을 때 충분히 탄핵 사유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고위공직자인 이 위원장이 헌법을 저버리고 또 관계 법률까지 위배해 가면서까지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공무원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혹시라도 이 위원장이 관계 본망을 피하려고 정식 회원이 아닌 명예회원직이라는 꼼수를 쓴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법리 검토를 거쳐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다음은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논평입니다. 제목은 사법부는 정치 권력에 스스로 무너질 셈인가입니다.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권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전 정부의 인사에 대한 현 정부의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국정원 적폐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국정원 적폐 청산 TF를 만들고 원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해 왔습니다. 집권여당 대표 또한 파기환송심 재판 당일 원전 국정원장을 향해 적폐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치적 사건일수록 법원은 중심을 잡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 사법부 독립의 엄정함을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원전 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 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열린 3번의 재판 동안 1심 무혐의, 2심 유죄, 3심 파기환송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서울고법은 이전 재판과는 전혀 다른 증거를 근거로 선거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어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고법은 지난 재판보다 선거운동 기간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된 트위터 활동 규모도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원전 원장은 항소심보다도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사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 13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 110여일 만에 가중처벌했습니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채
정권의 뜻대로 정치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최후의 보루로서 법치의 중심을 잡아야 할 사법부의 권력 눈치 보기에 국민들은 허탈해야 할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황당한 지적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과잉 해석입니다. 국정원 댓글이 도대체 얼마나 대선에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5년이나 지난 사건을 보복하는 데 집요한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무섭고 놀라울 뿐입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그만 멈추고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유정 후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논평입니다. 제목은 이유정 후보자 서민들을 위한 주식 강사로 나서달라입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1년 반 만에 늘어난 이 후보자의 주식 재산이 12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헌법재판관보다 주식 투자 강사로 나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후보자는 자신의 주식 투자를 통상적인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 엄청난 시세 차익에 서민들과 개미 투자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가짜 백수호 사건을 일으켰던 비상장 기업의 투자에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최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판단한 이 후보자의 수상한 주식 거래는 내놓으라 할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내고 배워야 할 정도입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비상장 기업은 이 후보자가 소속된 로펌의 고객 중 하나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 후보자의 불법 금융거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제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별명이 적당합니다. 일반 서민들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귀신 같은 주식 강사로 이 후보자보다 더 적임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엿보이지 말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길 충고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 어려운 서민 동네를 다니면서 주식 투자 강의로 봉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